자동차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반도체 수급이 개선이 되느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의 자동차 반도체 수급과 관련된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 TSMC는 올해 차량용 반도체의 핵심 부품 생산을 지난해보다 60%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TSMC 측은 전 세계 반도체 부족 속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돕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조치라는 것은 다른 산업계에 매겨진 생산 여력을 자동차 업계에 제할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TSMC 측은 이와 같은 조치로 차량용 반도체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올해 생산을 지난해보다 60%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고요. 지난해보다 60% 생산을 늘리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도 30% 증가한 것이니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하지 않는 물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TSMC의 차량용 반도체 증설이 우리 기업들의 최우선적으로 공급이 될 리는 없겠죠. 아마도 미국 기업들의 최우선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황도 포착되는데요. 최근 코로나 재유행에 시달리는 대만이 미국을 향해 백신 확보에 도움을 준다면 반도체 대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만 TSMC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 증설은 미국과의 백신 스왑을 위한 포석으로도 보이네요. 전 세계 반도체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이 반도체를 지렛대로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우선 지원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미국은 반도체를 우선 지원받겠죠. 대만은 자기네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반도체 대란이 악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영리하네요. 저도 미국이 대만에 우선적으로 백신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대만의 코로나 확산이 거세지면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실제로 차질이 발생한다면 지금과 같은 인내의 시간은 더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더라도 대만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어떻게든 막아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생각입니다. 대만에 대한 백신 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반도체 대란이 악화하는 것을 막는데 필요하다는 대만의 주장은 충분히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 대만 정부는 현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외 지원을 약속한 백신 가운데 추가 물량 중 일부를 공급받기 위해 백악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니 대만의 뜻대로 잘 되기를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외교 안보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 TSMC를 보유한 대만이 부럽기도 하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대만 정부는 코로나로 반도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감염이 대만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남부 지역에 밀집한 공단까지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 역시 전력난을 야기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네요. 대만의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는다면 팬데믹 후 회복세에 있는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은 세계 각국이 앞다퉈 반도체 물량을 확보하고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가 대만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족으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바이든 정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왔습니다. 따라서 대만의 뜻대로 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대만 TSMC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은 증설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백신 지원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정황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도 미국 기업들을 우선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으나 결국엔 우리 기업에도 함께 공급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으로 증설이 이루어진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현대차그룹의 경우 아직까지는 심각한 수준으로 생산 차질을 빚는다는 소식은 없는 것 같네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어찌됐든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전망했듯이 5월에 최악을 지나가길 기대해 봅시다. 어젯밤 나스닥의 급등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시장은 재미가 없었네요. 결국 누가 더 좋은 주식을 들고 슬기롭게 잘 버티냐의 멘탈 싸움입니다. 김떡상만큼 버티기를 잘하는 뻔뻔한 투자자도 없을 겁니다. 물리더라도 함께 극복하고 함께 이겨내서 함께 떡상합시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그럼 현대모비스 일봉 차트를 봅시다. 의미를 두기에는 여전히 소강 상태이지만 나쁘지 않아요. 일단 시장이 음봉 하락한 것에 반해 양봉이기 때문에 시장보다 강했잖아요. 윗꼬리가 달린 것은 마음에 안 들지만 시장의 영향을 받은 것이니 크게 신경 쓸 것은 아닌 것 같네요. 5일선의 추세도 하락을 멈추고 21선과의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주가의 포지션도 좀 더 지켜는 봐야겠지만 21선과 28만원을 회복해 주었네요. 수급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며 시장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으니 최악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물리면서 잘 매수하셨습니다. 계속 버티자고요. 다음은 기아 일봉 차트를 봅시다. 딱히 변한 게 없죠?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가격에 있지만 시장과 달리 양봉 상승을 했다는 것은 좋네요. 기아차는 최근 제정신 아닌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기관의 역할이 컸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에 동참하며 의미 있게 들어왔네요. 기관은 매수를 이어갔고요. 수급의 긍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니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시다.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는 것이 체크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일봉 차트를 봅시다. 현대차도 앞서 본 현대모비스와 기아의 상황과 비슷하네요. 시장의 영향으로 윗꼬리를 만들었으니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으며 시장과 달리 양봉 상승은 괜찮았다 정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경우는 다른 점이 있네요. 이제는 구름대 저항이 힘이 약해졌군요. 이렇게 구름대의 저항이 얇아진 기회를 잘 살려서 탈출에 성공하길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올라서줘야 기아와 현대모비스도 구름 안에 침투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함께 이어갈 테니까요. 현대차도 수급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난 정신 나간 바닥부터 기관이 핸들링하며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번에는 외국인도 동참을 해주었네요. 하지만 이 또한 의미를 둘 수 있는 물량은 아니네요. TSMC의 차량용 반도체 증설 소식에 외국인이 반응을 한 것 같으나 다음 주까지 확인을 해봐야 방향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외국인 들어온다고 기관이 단타치면 잡아다가 두들겨 패야 합니다. 기관이라도 진득하게 매수를 이어가 줘야죠. 어쨌든 여기서 투자를 포기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요즘 이벤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걱정 마이소. 오늘도 자동차 기업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반도체 문제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보이고 주가의 흐름도 정신나간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네요. 하지만 여전히 좋아질 가능성일 뿐 확실한 신호를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소강 상태인 거네요. 하지만 결국 확실한 신호는 출현을 할 거고 여전히 연초에 만들어진 꼭지는 죽은 꼭지가 아니라 다시 보러 갈 살아있는 꼭지라는 것을 오늘도 계란 맞으며 강조하겠습니다. 다시 보러 갈 꼭지가 아니라 넘어설 꼭지네요.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소가 되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김떡상이 물리면서 계속 사라고 한 이유를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5만원대에서 허구한 날 물리고 수익을 뱉는 것을 반복하면서도 뻔뻔하게 계속 줍줍거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마이소.